5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면은 SNS 많이 보시잖아요.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수출 데이터 보면은, 그 수출에, 제가 오늘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차트로 추세가 있잖아요. 반도체 D램 수출 금액이 추세적으로 늘었냐, 줄었냐, 그리고 단가, ASP라고 하는 단가가 올랐냐, 내렸냐, 이런 것들이 그 수출 데이터에 있는 각 그 항목마다 쫙 있어요. 수십 개죠, 수십 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서머리를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제 의견을 달아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반도체 D램은 수출 금액도 증가하고 있고, 단가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 반도체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쇼티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렌드 포스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HBM 수요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올해 이 반도체를 HBM 쪽으로 자꾸 보내면서 라인을 HBM으로 만들다 보니까, 원래 전통적인 쪽에는 쇼티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메리츠증권 보고서인데요. IT 섹터에는 하반기에는 소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소비라고 하는 데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는 AI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면 지금은 온 디바이스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온 디바이스 AI 향으로 가는 소비, 그 소비라는 거는 서비스, 맨 끝 단위 서비스잖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소부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플이 개발자 회의 후에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 출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소비라는 거는 보세요. 온 디바이스 AI에 맞춤 하드웨어에 구성이 돼야 돼요. 거기에 맞춤형 반도체가 가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멀티모달 AI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아키텍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오픈 AI와 얼라이언스 구상을 한다는데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들 여태까지 상반기에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AI를 구현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향 HBM을 얘기한 거고, 이제는 이게 소비라고 얘기한 거 뭐냐면 PC단, 아이패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쪽을 이제 소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비스는 아니고 여기도 하드웨어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애플 개발자 회의이지만 5월 30일 지난주에 삼성은 갤럭시 북4 엣지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체적으로 AI 기능이 구동하게끔, 제한적이겠죠.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죠.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겠죠. 그런데 그 제한적인 거를 일부 또 연동하는 거는 스마트폰은 온라인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폰 연결되면 또 구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애플은 M4 탑재한, 이게 이제 AI 기능을 탑재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PC, HP는 엔비디아와 개발한 AI PC 출시. 이게 지금 하반기에 다 출시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슈가 되면서 또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디램과 낸드는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램 수출 금액, 단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전망이 아닙니다. 5월 수출 데이터예요. 데이터. 5월 수출에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낸드는 수출 금액이 소폭 감소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2022년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2017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에 있었는데 2022년도에 최고치 찍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SSD는 수출 금액, 단가 모두 2022년 최고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전부 다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들은 시작인 거예요. 거기에 블랙마스크, 쿼츠는 최고치에 있고 소켓은 최고치는 아니고 회복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종목이 다 달려 있습니다. 블랙마스크가 뭔지
쿼츠는 뭐가 있고, 소켓은 뭐가 있고, SSD는 뭐가 있고, 낸드는 뭐가 있고, D램은 뭐가 있고, 종목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달려 있고, 그리고 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종목이구나. 만약에 모르신다면 블랭크 마스크 관련주, 쿼츠 관련주, 소켓 관련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종목을 하나하나 달아서 쓰면 시간이 더 걸려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제가 푸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종목을 달아서 쓰면은 그 종목의 근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종목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요 정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캐치를 좀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언제까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증권사에서 나가게 되면 막 불러드릴게요. 문자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스마트폰 올해 최고치라는데 스마트폰은 이제 올해 최고치예요. 주의할 점 뭐냐면 과거의 최고치에 간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OLED는 물량 감소지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소재 종목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얘들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회복 단계 있고요. 2차 전지가 단가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좀 움직였습니다. NCI도 전월 대비 좀 증가했어요. 근데 요거는 연속 여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가 작년 여름에 이제 저점 찍지 않겠냐 계속 그랬지만 이 차트를 보면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기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작년 여름에 이제 좋아질 거라고 할 때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작년 말에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ASP가 확실히 올라가고 확인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2차 전지가 어디에 있냐? 요쯤 있다는 거예요. 요쯤.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 니켈 도금 강판은 요게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계속 내려와서 조금 올라갈까? 이게 아니고 1년 내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톡신과 필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도 꾸준하게 계속 최고치 경선하고 있고 기초 화장품과 메이크업 화장품이 있는데 기초 화장품은 꾸준히 좋고요. 메이크업 화장품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때 라면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변압기도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증가하고 있는 게 H형광, 보일러, 타이어, 라면, 변압기 이쪽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섹터 있잖아요. 걔네들은 왜 그럴까요? 걔들은 증가하지 않은 거죠. 여기 증가한 것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 여기서 보면 반도체에 있는 것 중에서 낸드 쪽은 제 개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D램은 HBM 때문에 점차로 증가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지금 모두 다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낸드는 이게 지금 아이폰 16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폰 나오면서 낸드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SSD는 지금 젠순왕 CEO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쪽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블랭크 마스크 있잖아요. 요런 거나 쿼츠 요런 쪽도 보시고요. 스마트폰보다는 OLED 쪽에 한번 눌러보시고 검색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애플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소재 쪽에서 셀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소재에서도 뭐 NCA, NCM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차트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에서 팍팍 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쭉 먼저 올라오는 쪽이 있습니다. 먼저 올라오는 쪽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건강기능 상품이나 화장품, 기초, 미용기기 있지 않습니까? 요런 데들은 다 차트로 일단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차트대로 거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런 데서 종목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지수는 삼성전자에 맡기고 종목은 이런 데서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번 자료를 하면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자료 만들어지면 여러분께도 제가 방송을 한번 할 건데요. 다 만들어지면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사이클링에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외부의 매크로 환경이 우리 시장 영향을 주잖아요. 미국 폭락하면 우리도 폭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환율과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시황을 판단할 때는 딱 이렇더라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2017년도에 올랐잖아요. 지수 보고 얘기할게요. 지수 보고. 우리나라 보시면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이 한번 있었고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2020년을 빼고 요거는 그냥 리바운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021년도에 대세 상승을 주다가 빠졌잖아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하고 일치해요.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랬다가 작년부터 터닝하기 시작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우리 시장에서는 전체가 그것만 갖고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이번 사이클이 언제쯤 끝나느냐,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에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보고서들 있잖아요. 그걸 좀 유심히 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번에 하반기에 갈 거냐, 내년에 갈 거냐, 내년도 시장이 있을까? 저는 그냥 매크로 시장으로 볼 때는 내년 시장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요즘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 2026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년 1년 동안 계속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망이지 가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시황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매크로의 환경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환경을 거기다 분명히 써놨을 텐데 반도체가 언제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적어도 올 하반기에 간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있는 거고, 뭐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간다가 내년 상반기에 있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를 좀 보시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냐, 그래서 향후에 언제쯤 갈 거냐, 이런 걸 보시면 시황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